네, 저희 글로벌 유니버스 종목을 10분 안으로 압축해서 공부를 해보는 10분 해외 주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이 글로벌 소비자에 담당하시는 심지연 연구원을 다시 만났는데요. 연구원님,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볼까요? 네, 오늘은 글로벌 최대 럭셔리 그룹인 LVMH에서 다뤄보았습니다. 이 안에 이제 명품 브랜드가 많이 속해 있죠. 그러다 네. 보니까 저도 주변에서 명품에 좀 이 친숙한 친구들한테는 해외 주식을 얘기할 때 이 기업 한번 뭐 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제 LVMH에 대해서 오늘 10분 해외 주식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서두에서 이 명품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렸는데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기업 소개라든지 그리고 안에 어떤 브랜드들이 들어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? 네, 일단 패션이나 가죽 제품군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안에 저희가 잘 아는 루이비통, 그리고 디올, 네. 펜디 이런 거 다 있고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옷이나 가방만 하는 게 아니라서 그 와인이나 증류주 부서도 있어요. 거기서 모에샹동 이런 것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작년에는 티파니를 인수해서 그 시계나 보석 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 외에 향수나 화장품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이제 특정 소매라고 여행 소매라던가 이런 부분, 면세점에 관련된 네. 부문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로 좀 사업을 다각화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뭐 인플레이션 국면이고 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좀 살펴봤을 때 럭셔리 섹터가 여기에서 좀 자유로울 것이다, 좀 좋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생각보다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시점이 4월 중순인데 최근까지도 이제 럭셔리 브랜드나 관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. 어디에서 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? 네, 사실 인플레이션 방어적인 그 특징은 실적 부분에 반영되는 맞아요. 것이고요. 실적 외에 그 이제 글로벌 매크로적인 이슈가 두 가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네. 유럽 소비 영향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유럽 기업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유럽 소비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. 그래서 그때 한번 내려갔었고, 그 직후에 중국 락다운이 이어지면서 그 중국 락다운 센티먼트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런 이슈를 많이 언급하면서 조금 이제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결국은 이제 뭐 중국인들이 명품 사랑한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코로나19 처음에 터졌을 때도 소비가 완전히 꺾였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센티먼트 측면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매크로 불확실성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적을 얘기를 하셨잖아요. 실적은 사실은 굉장히 좋다. 근데 지금 이 기업도 얼마 전에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띄었나요? 네, 일단 분기 실적에서 눈에 띄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, 네. 일단 작년 상반기 때 이미 회복을 했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서프라이즈를 이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, 특히 부문별로 약간 공급 차질이 있었던 와인이나 증류주 부서를 제외하고는 전 부문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수요 강세 그리고 가격 전가를 했던 부분이 아직 실적에 굉장히 잘 반영이 되어 나가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결국은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은 이미 좀 이 기업은 회복을 했었군요. 근데 네. 이제 전 부문에 거쳐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분기 실적에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고 오히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더 뜯어보면 어떨까요? 네,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장이 약간 느렸던 부분은 그 와인이랑 증류주 부분이고, 특히 코냑이 그 공급 차질이 있으면서 약간 이제 좀 판매량이 저조했던 네.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그것보다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중국 이슈인 것 같은데, 중국이 이 기업 실적 발표 때도 중국 이슈를 무시할 수 없고 굉장히 확실하게 언급을 해줬고요. 다만 저번에 락다운 됐던 때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저번도 락다운 됐다가 이제 살짝 규제가 풀렸을 때 이 기업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회복을 했거든요. 네. 그때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DFS 여행 소매 부문이라고 해서 약간 면세점 관련된 부문이 있는데, 그 부분은 아직도 약간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,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중국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실적에서 언급이 된 부문은 네.
이제 2분기 때 그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타격 이후에 그 실적 따라서 주가가 되살아나는 흐름을 기대한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글로벌 기업들 살펴보면은 뭐 여행사들도 그렇고 항공사들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19 변이를 좀 맞이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좀 대응력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변이가 생길 때마다 이 대처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지고 피해도 좀 적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네. 이 기업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. 네. 그럼 본격적으로 이 기업을 저희가 바라볼 때 좀 투자 포인트로 볼 만한 그런 요소들 한번 좀 짚어볼까요? 네, 일단 중단기적으로 올해를 바라봤을 때는 네. 당연히 이제 여행업이 회복하면서 리오퍼닝 테마를 좀 탈 수 있을 것 같고요. 음, 아무래도 여행업에 많이 이제 연동이 되는 분야다 보니까 명품 기업들이 이 여행업 회복될 때 매출이 이제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이제 40~50% 정도 반영이 됩니다. 그래서 리오프닝 테마를 탈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의 방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가력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실적에서 그러니까 이번까지 한 자릿수 중반까지 주요 브랜드들을 다 이제 가격 인상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인상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이런 가격 인상 흐름에도 불구하고 막 판매량이 꺾이고 이런 흐름을 네. 보이지 않았다.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만큼 명품의 매력이 여기에서 좀 발휘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러시아 전쟁 이슈라든지 이렇게 매크로 불확실성이 조금 거치면은 이런 또 인플레 방어주로서의 또 매력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. 근데 이제 시기를 좀 살펴봤을 때 이번 1분기 실적이었나요?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뭐 2분기 아니면은 앞으로 더 나아갔을 때 회복이 더 빠를 걸로 기대되는 뭐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? 일단 가격 인상 반영분이 반영이 그 이제 실적에 반영되면 네. 당연히 그 매출단에서도 늘어날 거고요. 그리고 여행 쪽에서 회복이 되면은 그 부분에서 매출이 붙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투자 포인트는 사실 이제 약간 1년 내로 볼 만한 그런 투자 포인트였고 장기로 본다면 이 기업은 그 경제적 해자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기업입니다. 어떻게 본다면 좀 진입 장벽도 있고 그리고 특유의 그런 뭐 넘볼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하죠. 네, 그래서 최근에 뭐 MZ 세대의 뭐 소비 트렌드 뭐 이런 거를 들어보면은 소비의 배블론 효과 이런 게 있는데요. 어떤 거죠? 그러니까 사람들이 싼 건 아예 싼 걸 사고 비싼 거 아예 네. 비싼 걸 사고 막 이런 흐름을 이제 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연령층 어린 네. 친구들도 요즘 명품 많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그런 흐름과 더불어서 그 이제 그 어린 분들도 약간 애매한 거 말고 확실히 비싼 걸 좀 선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명품 기업은 이게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든 만큼 이런 브랜드 가치가 향후에 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쌓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이 기업이 저희가 뭐 알만한 브랜드들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숙한 이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프랑스에 상장이 돼 있죠. 네. 그러면 어떻게 살까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. 네. 그러니까 저희 기준으로는 온라인으로는 주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 해외 주식팀에 연락을 주시면 이제 구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외 주식팀에 또 연락을 하셔서 프랑스에 상장된 기업도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글로벌 최대 럭셔리 이 업체인 LVMH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. 명품 주식으로도 거듭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저희 구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? 네. 10분의 주식 레고. 아이고. 10분의 주식 레고. 아이고. 왜 어떻게? 네. 따봉?